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 소개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6월에 접어들면서 뭐 좀 달라진 점이 많으신가요? 네, 어떠세요? 6월을 많이 더워졌고요. 네, 올여름 많이 더울 것 그렇다고 같아요. 네, 하네요. 그리고 6월이라고 하는 네, 이 계절이 네. 주는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5월도 또 5월의 가슴 아픔 이런 게 있는데 음, 또 6월이면은 그 호국 하얀, 보훈의 네, 달, 또, 해가지고 네, 또 뭔가 국화, 남다름이 있어요. 네, 네.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네,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6월을 맞이해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 보게 됩니다. 또 오늘은 어떤 분의 이제 네. 문학 작품을 소개해 주실 네. 건가요? 김계식 시인의 시집 네, 아름다운 체념을 네. 소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네. 아름다운 체념, 어떤 체념이실지 음.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우선 김계식 시인에 대해서 소개를 네, 해주시겠습니까? 김계식 시인은 네, 오래 이제 교직에 계셨었죠. 네. 40년 10개월을 아, 공직했다고 네, 해요. 네. 그리고 대단하시네요. 2002년에 이제 네, 퇴직을 했는데 네, 그 해에 한국 창조문학으로 등단을 했어요. 네, 네. 네. 2002년에 퇴직을 하시면서 등단을 하셨군요. 네. 굉장히 어쩌면은 오늘의 뭐 아름다운 체념이라는 그 시집의 제목처럼 뭔가 그 아름다운 그 말년을 음. 또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벌써 느껴지는 것 같기도 네. 해요. 오래전에는 음, 인생의 이모작 이야기를 했지만 네. 최근에는 인생의 삼모작, 사모작 이런 이야기 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퇴직 후에 김기식 씨는 정말 많은 작품을 네, 쓰시고 네, 네. 또 뭔가를 많은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이러면서 참 정말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네. 계시는데 오늘은 네. 아름다운 체념이라는 네네. 시집을 내셨네요. 네. 네. 그 체념 다시 한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많이 생각을 하게 하면서요. 우리 김기식 씨는 제가 알기로도 하루 한 편씩 시를 쓰신다고 할 정도로 문단에서 아주 열심히 쓰는 분으로 알려주신 분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책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네, 이번 있습니다. 시집이 네. 30번째 시집이에요. 아, 네. 네. 대단하시죠? 네, 네, 참 생각이 네. 30번을 네, 쓰시게 네. 되시면 얼마나 많이 그 쓰셨을까. 김계식 씨는 네, 이제 매일 시를 한 편씩 이제 네, 일기처럼 일기를 네, 시로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문인들과 함께 어디에 문학여행을 가거나 네, 또는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진 많이 찍잖아요. 네. 그런데 사진들을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자료로서 아, 네, 또 보관하게 네, 하실 수도 많이들 있고요. 전해주고, 아, 네, 네, 또 또, 봉사정신도 투철하신 것 네, 본인 같습니다. 블로그에도 보관하시고, 음. 이래가지고 정말 매사에 참으로 성실하신 그런 아, 분입니다. 네. 네네. 아유, 그냥 작가 소개만 들어도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요. 우선 그 작가의 말씀부터 네, 들어보죠. 이번 시집에서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글씨 옹이가 더 커질 만큼 많은 것을 쓰고 싶은 심정으로 제 삶의 경험을 27년째 시의 형태로 담은 일기로 쓰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행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감이 가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아, 네. 27년째 일기를 쓰고 계시다니까, 네. 뭐 그 꾸준함, 진정성, 성실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게,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네. 예, 또
게다가 일기를 시 형태로 써오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그 응축되어 있는 그 삶의 경륜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다가올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좋은 뭐 글을 쓰고자 하시는 네. 경우에 또는 문학을 공부하신다거나 네. 글쓰기를 공부하고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예요. 뭐 네네. 매일 일기를 쓰듯이 작품을 한 편을 쓰는데 그 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일기로 써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문학성도 뛰어난 거잖아요. 네. 그래 이게 일단은 처음부터 네. '잘 써야겠다. 한 편의 작품을 오늘 일기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일단 쓰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좋은 작품으로 네.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일기를 오늘부터 더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작가의 작품 세계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그 작품에 그 물들다라는 우리가 물든다는 말 가끔 많이 하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어릴 적에 탈무드에 보면 네. 그 향을 쌓은 보자기에서는 향 향냄새가 냄새가 나고 나고 생선을 쌓은 보자기에서는 생선 냄새가 네, 난다. 그 저도 문구가 네. 늘 마음에 이렇게 맞아요. 남아 있었거든요.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네,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독이 된다. 네,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아우 갑자기 마음 공부하는 느낌입니다. 네, 아마 이 아름다운 체념도 그런 마음 공부의 많이 자세로 그렇습니다. 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네, 네, 계속 들어주시죠. 물들다라는 네. 작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물들다 김계식. 붉게 자지러지는 북나무, 횃불로 앞세운 산자락의 단풍. 지켜보는 눈길에 보이지 않아 조용히 귀 문을 여니 쿵쿵 하산하는 오색 소리 온몸을 감싼다. 두어라, 마음 물들이는 방편, 보임과 틀림의 구분이 쓰랴. 뚝 발길 멈춘 채 저 불타는 북나무에 아류가 되리라. 네. 북나무가 네. 이게 그 가을에 유난히 붉은 빛이라고 그래요. 여름에는 네. 노란 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 북나무가 그 염분을 축적한대요. 자기 몸 안에. 네. 그래서 예전에 소금이 귀하던 시절에는 소금 대용으로도 쓰였다고 하는 그 온나무과 그렇군요. 식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북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음. 또 이 단풍하고 빗대었잖아요. 네. 그리고 2연, 3연, 4연 이렇게 마지막에 북나무의 아류가 되리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북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생각할 수도 있고 저 붉게 이제 가을이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한참 중년을 넘어서서 노년으로 집어가는 그 노년의 시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물들다라고 하는 작품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 삶의 어느 시기를 네. 꼭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맨 음. 먼저 소개해 올렸습니다. 네. 좋은 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에는 어떤 시를 감상해 볼까요? 네, 이 시집의 제목이 된 아름다운 체념이에요. 네. 84쪽에 있는데요. 김 PD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름다운 체념 김계식. 목적 달성을 위해 전신갑주의 매무시 거울에 비추어가며 지닌 힘 다 바친 전력투구로 얻은 희열. 하여도 그 어찌 영원 무궁할 것인가. 완전 무결하지 못해 헛바람 빠진 자리. 문득
추억 떠올리는 훈풍 불어오면 그대 날 버려도 난 그대 못 버려 은근히 속으로 되뇌는 기대의 불씨. 이도 저도 다 아련한 옛날 이야기. 주춧돌 흔들리고 석갈에 내려앉다 보면 풀벌레의 가사처럼 몸에 밴 주눅으로 죽은 듯 살아가는 인생. 내가 다 손살에 쳤노라. 내가 다 버렸노라. 그럴싸한 자존심에 나를 세운 채 이승에서의 가장 젊은 날인 오늘을 그저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네. 네, 절로 고개를 주걱거리게 됩니다. 아, 그러시는가요? 네. 네, 네. 그 각 연이 네. 어떤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떠한 삶을 우리 인간들이 모든 인간으로 투영해 봤을 때 살고 있는가 네.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일연에서 전신갑주라는 네. 단어가 그렇고, 또 이연에서도 그대는 날 버려도 난 그대 못 버려라고 하는 어떤 네. 인간성 네. 이란 부분, 그리고 3년에서 풀벌레의 가사처럼 네. 이렇게 몸의 주눅으로 죽은 듯 살아가는 인생, 뭔가 그 한참 시절에 직장인들의 애환이나 삶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4연에서 이제 그 그럴싸한 자존심, 내가 버린 것이다. 버려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해가는, 뭔가 위로해가는 그러한 모습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체념이라고 하는 이 시가 뭔가 우리의 삶에서 조금은 어떤 거리두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치열하고 열성적으로 살아야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거리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한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승에서의 가장 젊은 날인 오늘. 아, 맞아요. 그저 네.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네. 네, 오늘이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가장 젊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체념, 네, 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편 더 볼까요? 아, 네. 그리고 무인도의 꿈이라는 네. 작품이 있어요. 제가 한번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무인도의 꿈, 김계식. 하늘 문 열리는 날부터 거기 마음 문 꼭꼭 여민 채 터 잡고 앉은 무인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마음 깊이 새겨 살다가 열렸던 하늘 문 닫힌 뒤 다시 홍몽의 껍질이 깨져 새 세상이 열리는 날. 부먹 키운 진, 선, 미, 그득 차고 넘치는 유일무이한 지상낙원으로 거듭 나리라. 네. 여기에 3년에 보면 홍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이 홍몽은 하늘과 땅이 아직 그 갈리지 않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주에서 우리가 빅뱅 하는 그런 순간에서 이제 우주가 탄생하고 또 네. 지구가 탄생하는 어떤 그런 모든 그 삼라만상이 탄생하는 그 시점, 이러한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인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아무도 살지 않은 멀리 떨어진 무인도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무인도에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인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무인도에서의 이 시인의 마음, 또 시인의 정서는 어떠했을까,
이러한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들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는 정작 뭐 사물적인 무인도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격리 상태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 무인도의 꿈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시를 한 편 한 편 이렇게 들려주실 때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뭐 이런지 탄성이 저절로 나올 그런가요? 정도로 네. 깊이 공감하게 되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92쪽에 있는 노익장이라는 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네. 많은 시들이 다 좋지만 음. 특히 이제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는지 한번 이 시는 같이 한번 그럴까요? 낭독을 해보면 네.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제가 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익장 김계식. 내리꽂히는 낙뢰 전곡에서 회음까지 한 꿰미로 꿰다 싶은 그 찰나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지심을 향해 곧게 디딘 두 다리를 어수삼아 땅 깊숙이 쏟아내 버린 뒤의 말짱함으로 뱅그르르 한 바퀴 돈 희끄무레한 시선을 똑바로 추슬러 적군과 당당히 맞서고 있는 용맹스런 아군을 짚어나간다. 최후의 일합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이유 없는 여력을 닥닥 긁어 모아 막심 쓰고 있는 중이니 쭉 그래왔던 믿음으로 고이 지켜보소서. 멋있는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랄까 그 인간으로서도 그렇지만 네. 문학인으로서 어떻게 잘 갈무리를 할지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성찰하고 또 수련한 그런 내공이 전해져서 노익장이라는 시가 참 저는 힘이 됩니다. 그러신가요? 네. 힘을 얻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아름다운 체념이 네. 사실은 체념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체념을 함으로써 오히려 내게 더 많은 것을 네. 위안과 희망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네. 이분의 표현은 체험이지만 제가 받아들일 때는 비움의 미학이 아닐까. 네, 네. 표현은 체념이라고 했을지언정 또 비움으로써 얻어지는 그 많은 네. 성찰의 과정들을 담아주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네. 비워야 또 다른 체험이 네. 또 이루어지잖아요. 네. 네. 오늘 금요일엔 책이조와 지역작가 신간 김계식 시집 아름다운 체념 함께 감상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또 해주시죠. 네. 정말 6월을 맞이해서 네. 우리가 김계식 시인의 이 시 제목처럼 아름다운 체념,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행복, 아름다운 오늘 가꾸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에서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성실한 삶의 궤적을 알차고 옹골진 문학적으로 성취를 하신 김계식 시집 아름다운 체념 함께했습니다. 조미애 신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조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조미애 신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